자,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서술 형식의 보고서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연구 조사 보고서를 낼 때 표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지를 쓸 때는 보면 굉장히 현란하게 많은 그래픽들이나 또 멋있는 표라든가 글꼴들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집어넣어서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이제 학술적인 아카데믹 페이퍼, 아카데믹 보고서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제 글자만 집어넣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미국의 APA 스타일을 따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거는 이제 또 어차피 또 미국 방식이기 때문에 또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긴 있지만, 학술 보고서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밋밋하지만 그 재미가 없더라도 그 형식을 갖춰서 깔끔한 표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고서 표지는 이제 타이틀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엔터키를 4번 정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3칸이 비겠죠? 자, 이 상황에서 글자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독도의 역사다, 이런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제목이. 그러면은 이 본문 글꼴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글꼴의 모양은 내가 본문에서 정한 게 바탕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탕체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탕체를 쓰고, 본문에서 정해놓은 글꼴의 크기가 10일이죠. 그러면 이제 10일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문은 타임스 뉴 로만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은 단락에서 단락 뒷부분을 빼주고 0으로 해주고, 고정을 해서 이 글자 크기가 11이기 때문에 보통 22 정도로 이렇게 해주게 되고, 제목은 가운데로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해주고, 이 제목 자체는 항상 굵은 글씨체로 해줍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되죠. 컨트롤 볼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이름을 적어줍니다. 작성자 이름을 적어주는데, 이 제목이 부제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다른 제목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볼드체가 돼야 됩니다. 두꺼운 글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엔터를 한번 치고, 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번이 있죠. 학번을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엔터를 치고 학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클래스에 그 동일 인물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또 상관이 없고, 나중에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보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과제로 내는 거라면 특히 학번을 꼭 적어주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이 방식보다는 이 안에 괄호를 통해서, 영문인 경우에는 괄호를 쓰지 않고 한 칸 띄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써도 되고, 자, 이렇게 괄호를 넣고 적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2명일 수도 있잖아요. 2명이면은 영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and를 쓰면 되지만, 이렇게 and를 써서 쭉 쓰겠죠. 한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를 하고,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쉼표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중간점이거든요. 영어 B7을 쓰고 Alt X를 누르면 중간점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2사람이 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사람이 한 경우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이제 소속을 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속을 적어주게 되고, 이 아래쪽에 되면 이제 과목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과목 이름을 적어주고, 이 아래는 이 담당 교수님, 담당 선생님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누구누구
교수님, 누구누구 교수, 누구누구 박사, 누구누구 박사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자 이름을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튜터에 그 강사나 교수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적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박사인지 교수인지 선생님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제출 일자를 적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줄여서 쓰세요.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이 점을 찍어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공문서들은 정부가에서 중심적으로 쓰이는 공문서들은 연월이라는 글자를 잘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따라서 여기서 생략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좋고, 뭐 연월이라고 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출일자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제출일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일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표지가 완성된 거예요. 굉장히 밋밋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뭐 다른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인쇄가 되게 됩니다. 전체 한 페이지 단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좀 밋밋하긴 하지만 깔끔하고 그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냄새가 나요. 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목에, 그러니까 이 표지에 페이지 번호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영문 문서인 경우에는 이쪽에 머리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를 넣는데, 자, 위쪽에 오른쪽에 넣습니다. 위쪽에 오른쪽. 그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죠. 이쪽이 이제 12포인트니까 페이지 번호는 11포인트니까 10포인트가 됩니다. 하나 적은 포인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영문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한글 문서인 경우에는 위쪽에다가 하지 말고 이 아래쪽에다 합니다. 아래쪽에다가 이쪽에도 삽입을 누르고 페이지 번호에서 자, 아래쪽에 가운데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자, 10이죠. 10 이렇게 넣습니다. 10을 이렇게 넣고 이 글꼴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좀 이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 자체는 영문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문에 적합한 그런 계열의 폰트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거나 우리나라 문서인 경우에는 또 어떤 게 가능하냐 그러면 자, 이거를 지우고요. 삽입인 경우에 페이지 번호를 누르고 이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1-1/1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페이지의 몇 번째, 자, 이거는 전체 페이지가 몇 장인데 지금은 몇 번째 페이지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자동으로 2-2 이렇게 두 개 중에 두 개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 페이지란 글자를 지우고 자, 두 개 중에 이게 전체 페이지죠. 여기다가 하이픈 기호를 넣습니다. 넣고 요 앞에 있는 이거를 뒤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를 빼고 그러면 2-1, 2-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전체 페이지가,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가 몇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몇 페이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다가 현재 페이지만 표시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보고서가 약간 더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보고서는 자,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이제 학생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렇다 쳐도 너무 이제 복잡하게 현란하게 디자인을 할 생각하지 말고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MS 워드에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메뉴에 들어가서 이쪽에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검색해 놓은 것도 있는데 표지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의 사용 가능한 표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표지가 있는 학생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여기 보게 되면 좀 글씨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 바탕체고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도의 역사라고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제목은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쓸 때는 이런 제목에 쓸 때는 중요한 단어들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죠. 이거는 소문자로 써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름은 작성자 이름이죠. 학번은 꼭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강의 제목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글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타임스 뉴 로만을 한번 해주셔야 되면 글꼴이 조금 더 산뜻하게 이렇게 바뀌는 정도로 하고 여기 있는 사진은 지운 다음에 학교 로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번호는 아까 집어넣은 것처럼 다시 집어넣을 때 자,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를 아래쪽에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뒤쪽에 샘플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0번부터 들어간 거고 자, 페이지 번호 서식을 1번부터 시작하게 되면 112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부분은 지워서 내가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문 첫 시작은 항상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제목이 다시 한번 반복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제 본문에 사용할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데 굵은 채로 이렇게 해서 본문을 시작하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 표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이제 작성자 이름이 뭐 여러 명이라든가 아니면 학과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쪽 부분을 자기가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제공을 해도 됩니다. 기존에 하는 얘기지만 이 표지의 모양도 이 보고서를 제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모양이나 포맷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제출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보고서에 대한 일반적인 감이 있구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밋밋하고 심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고는 이 학교 로고 같은 걸 써도 되고요. 교과서 이 보고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